조용들 합시다. 완벽히 지워지진 않았어요. 공부하시면 공부하러 오시라고. 학원에 아침 10시 반에 온다는 그 얘기야. 10시 반에 자고 있다고요? 저런 씨. 자, 그때 잔다고요? 아, 그러다가 맨날 평생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특혜를 누릴 수도 있어요. 백수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다음 단원은 3단원인데 이제 나는 상가함수를 안 쳐다봅니다. 수열에 집중을 또 해야 돼서. 크게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 그 다음 수열의 합, 수학적 귀납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오늘 이제 등차 수열을 할 거야. 근데 등차 수열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등차하고 등비 수열을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 줄 알아. 그래도 여기가 어려워. 연결이 되거든 이렇게. 근데 다 풀 줄 알아도 이게 어려워. 얘를 아주 잘 풀어야 돼. 내가 시키는 만큼 잘해야 돼. 책에 있는 문제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안 돼. 더 잘해야 더 깊게 이해하고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수열의 합이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좀 아니긴 한데, 예. 잘해야 돼요. 많이 잘해야 됩니다. 다른 단원들하고 틀려요. 단원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거기다. 그리고 삼가함수를 얼마 전에 했으니까 여기가 행복할 거야. 배우다 보면 오, 좀 쉽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뭔가 자, 이제 수열이라는 게 뭔지 봅시다. 수열이라는 게 뭐냐면 규칙성이 있게 숫자를 나열하는 거야. 그냥 규칙성이 있으면 돼. 아니 1, 2, 3, 4 그 다음 얼마? 5 6, 7 뭐 이렇게 1, 3, 5, 7, 9, 11, 13 이렇게 이런 거. 뭐 3, 6, 9 3, 6, 9 그 다음 3, 6, 9 3, 6, 9 아니에요. 369, 369, 369 이것도 규칙성이 있고 수열이기도 해요. 그런 것도. 근데 예, 일반적으로는 자 다시 규칙성 있게 나열된 숫자들을 뭐라고 한다? 수를 나열한 거 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집중 제대로 하자. 자 그러면 숫자 몇 개만 써보자. 여기 예를 들어 1, 3, 5, 7, 9, 11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제 1항이라고 얘기해요. 1항. 이건 두 번째 항 또는 2항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뭐라고 해? 3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표현할 때 1항을 A1 이렇게 씁니다. 또는 이것만 특별히 그냥 아래 첨자 1 빼고 그냥 A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2항은 뭐라고 써? A2 3항은 A3 이렇게 합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만 갔다고 칠게. 이런 거 다른 말로 첫째 항이라는 단어 쓰기도 하고요. 첫째 항. 그 다음에 수열이 여기서 끝이 났다고 쳐. 그냥 수열이 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 딱 끝났어. 이걸 뭐라고 해? 끝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끝항. 자, 끝항이다 라고 얘기하기. 단어 설명하는 거야. 사용된 용어 설명. 자, A1, A2, A3 땡땡땡. 나중에 N항은 뭐라고 써? 그러면 N번째 항은 AN 이렇게 쓰고. 자, 그리고 항은 유한수열도 있고 무한수열도 있어요. 유한이 숫자가 유한한 거, 무한한 거, 항의 개수 이런 거 항의 개수 끝항. 항이 몇 개야? 항의 개수가 어디 왜다? 5개죠. 뭐 이렇게 끝항, 첫째 항 뭐 이런 거. 자, 그다음 그 밑에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고 n번째 항을 특별히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항이다라고 불러요.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른다. 네, 하다 보면 저절로 다 익혀지니까 적당히 넘어가도 돼. 자, 그 다음 등차 수열이야, 이제. 등차 수열은, 지금부터 등차 수열 설명입니다. 등차 수열은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다시, 이름이 등차 수열이야. 무슨 뜻? 차이가 같을 등자야, 같을 뜻. 예, 같을 뜻. 이런 걸 뭐라고 하지? 등호라고 하잖아. 같은 기호. 같다라는 뜻의 기호. 등호. 등차.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야. 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아까 전에 방금처럼 한 것처럼 1, 3, 5, 7, 9 이렇게 쭉 나가는 이런 거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은 여기는 보면 등차 수열은 차이가 일정하지. 차이가 얼마? 2식 차이가 나고 있지. 더하기 얼마를 한 거야? 2를 한 거야. 이렇게 하면 예. 이런 걸 뭐라고 해요? 공차가 얼마인? 공차를 D라고 얘기합니다. 공차 D가 얼마다? 2. 이렇게 공차를 D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10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6이 있고, 그 다음 얼마? 2 있고, 마이너스 있고, 이런 수열이 있다고 쳐요. 여기는 숫자가 지금 매번 어떻게 되고 있지? 숫자가 사씩 줄어들고 있죠. 이건 공차 D가 얼마다? 공차 D라고 씁니다. 공차는 단어 안 쓰고 D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는 거야. 첫째 항 1, 첫째 항 10이고 이런 게 등차 수열이야. 자, 이제 다시 등차 수열. 우리가 첫째 항을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 첫째 항을 보통 뭐라고 쓴다고? 첫째 항을 A라고 쓰고요. 공차는 뭐라고 써요? D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첫째 항 A1, A2, A3, A4 땡땡땡땡 나중에 AN 요거 볼까요?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놓을게. 자, 매번 어떻게 돼야 돼? 등차 수열 뭐 하는 애라고요? 더하기 D를 하면 그 다음 항이 계속 나오는 수열이야. 위에 더하기 더하기 아니면 빼기 뭐 D가 양수든 음수든 뭐 분수일 수도 있고 더하기 D 더하기 D. 자, 그러면 A1은 우리가 뭐라고 쓴다고? 그냥 A라고 쓰면 돼요. A2는 얼마? A 더하기 D. 이건 A 더하기 얼마? 2D. A 더하기 몇 D요? 3D. 5항은 A 더하기 몇 D? 4D. 자, AN은 몇 D? A 더하기 예, n-1의 D입니다. 중요한 거. 다시 10번째 항은 얼마예요? A 더하기 몇 D? 9D야. 첫 번째 항에다 DDDDD 9번 더하면 9D가 나와. 자, 일반항 AN은 A 더하기 몇 D? n-1개의 D를 더해준다. 요게 n번째 항이다 라는 거야. 됐니?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일 때. 자, 이거 가지고 그 먹는 공차 얘기는 그만하시고 자, 옆에 있는 수열 한번 볼까? 일반항 구하는 거 볼게. 1, 3, 5, 7, 9 땡땡땡땡 이런 수열이 있다고 치자. 일반항 A는 어떻게 구하나? 일반항 A는 어떻게 구해요? 첫째 항 더하기 n-1에 D에다가 대입합니다. A 얼마? 1 첫째 항. 그 다음 n-1에 D는 얼마? 매번 더해지고 있는 숫자가 얼마씩 더해지고 있어요? 예, 플러스 2가 플러스 2. 그래서 공차 D는 얼마? 2. 이러고 정리하면 얼마 나올 거다? 2n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2n 빼기 1이라고 나와.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1 대입해봐. 1이지? 맞지? 2 대입해봐. 4 빼기 1, 3 맞지? 됐니? 자, 다음 다시 아까 제가 쓴 거 10, 6, 2, 마이너스 1, 땡땡땡. 일반항 AN 찾습니다. 위에 10 보고 A 더하기 첫째 항 더하기 그 다음에 n-1개 D가 얼마? 숫자가 4씩 줄어들고 있지. 빼기 4씩 빼기 4씩 되고 있어.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 그럼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4n n 먼저 쓸게. n에 관한 1차식 형태. 분배하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4 더하기 10이니까 플러스 얼마? 14.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냥 이번에 2 대입해볼까? 아니면 3? 3 대입해봐. 마이너스 12 더하기 14. 14 마이너스 12. 2. 3 대입하니까 2 맞지? 됐니? 3 대입하면 1항, 2항, 3항. 3항이 2가 나와야 돼. 맞아요. 자, 요런 걸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첫째 항 공차 매번 더하기 D 더하기 D.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숫자 3개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뤄요. 이때 요 가운데 있는 얘를 갖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숫자가 3개일 때 한해서야 딱 3개인데 가운데 있는 이걸 등차 수열의 가운데 중자 가운데 있는 항이라고 해서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데 얘가 어떤 성질이 있느냐? 옆에 있는 거 아무거나 등차 수열이 이제 아무거나 3개 앞에 3개도 괜찮고 아무거나 3개 이렇게 해도 괜찮아. 가운데 거지.
등차 수열이랑 135에 가운데 숫자 2배 해봐. 곱하기 0 얼마? 6이. 뭐와 같아요? 양쪽 거 숫자 더한 것과 같습니다. 가운데 거, 자, 이렇게 3개라고 하자. 가운데 거 2배 하면 얼마? 12. 양쪽 거 더한 것과 똑같지. 자, 등차 중앙의 성질. 등차 중앙 B는 2배를 하면 뭐가 된다? A 더하기 C가 된다. 또는 등차 중앙 B는 양쪽 숫자를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눈 거? 2로 나눈 거. 이거 점수 평균 점수하고 똑같은 거야. 니네 시험 봤어. 뭐 10점 나오고 다른 과목이 예를 들어 뭐 14점. 아니, 좀 그런가? 너무 점수가 낮나요? 20점, 40점. 야, 두 과목 평균 점수 몇 점이니? 30점이지. 가운데 있는 값 등차 중앙 차이가 더하기 10 더하기 10 됐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가운데 있는 숫자가 나와요. 다시 XY축에서도 여기 1이고 여기가 예를 들어 5야. 그럼 가운데 여기 얼마야? 더하고 2로 나눈 숫자 3 이렇게 나오잖아. 됐니? 이게 등차 중앙 형태. 책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자. 여기 대충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거 치우시고요. 수업할 때 완전 집중합니다. 니네 다음 주에 월요일이나 다음 주 수요일 날부터 나한테 욕을 얼마나 먹을 거냐면 막 이럴 거야. 아, 왜 아직도 등차 수열 일반항을 못하냐고. 왜 AN을 2, 3초 안에 대답을 못하냐고. 내가 화를 막 계속 낼 거야. 매년 그랬거든. 자, 이 중에 절반 가까이는 그 욕을 나한테 들을 거다. 지금 다음 주 수요일이면 수요일에 합 들어갈 거니까.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다 하고 나면 수열의 합이라는 부분을 들어갈 건데 그때 등차 등비를 못해서 나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겁니다. 예, 한 반 정도? 3분의 1? 근데 진짜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공부 좀 해서 욕 안 먹도록 조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1번 문제부터 봅시다. 지금 내가 푸는 방법은 좀 이따가 나 이 문제 처음부터 다시 풀 거야. 지금 푸는 방법은 책에 있는 문제 풀이만 다 할 거야.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방법. 좀 이따 다르게도 막 풀 거거든요. 1번 문제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A1 그냥 첫째 항 A라고 할게. 마이너스 11 4항이 마이너스야. 4항은 어떻게 했어? A4는 얼마? A 더하기 등차라고 돼 있어. 3D야. 여기 얼마다? 마이너스 1에. 자, 첫째 항은 이미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첫째 항 마이너스 11 대입하면 D는 얼마 나온다? 3D는 9. D는 얼마 나와? 3이라고 나와.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야. 공차 D는 3이야. 그러면 수열 A에는 첫째 항 더하기 n-1개 D. 그러면 정리하면 3n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14. 맞는지 확인해 볼까? 1만 대입해봐. 1 대입하면 3 빼기 14 마이너스 11 맞죠? 4 대입해 볼래? 4 A4는 3, 4, 12 빼기 14니까 마이너스 2지. 4항이 마이너스 2다. 맞아 틀려? 저 앞에 맞지? 물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공차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서 공차는 이미 아까 전에 3이라고 구했어. 이게 공차야. 답은 구했는데 일반항 연습시키는 거야. 그냥 보시라고. 자,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5항이 마이너스 6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을 구하시오.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D가 마이너스 3이고 5항이 마이너스 6. A 더하기 몇 D? 4D가 마이너스 6이야. A 더하기 4D가 마이너스 6. 자, 근데 이 상태에서 D가 이미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6. 따라서 A는 얼마다? 플러스 10이니까 6이라고 나오지. 첫째 항 구했죠? 참 쉽죠? 삼각함수하다 여기 오면 천국이야. 등차까지. 그리고 등비까지는. 쇠랍부터 이제 비슷해질 거야. 아니, 그래도 솔직히 삼각함수보다 쉬워. 여기가 훨씬. 자, 확인하자. 자, 좀 전에 위에 문제에서 첫째 항이 얼마라고요? 6이고 공차 D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3이야.
이미 답은 첫째 항 구하라 구했으니까 끝났지만 여기서 두 가지를 더 할 겁니다. 하나는 일반항 구하는 거. A에는 A 더하기 n-1의 D A 더하기 n-1의 D. 설마 나중에 이거 모르는 애들은 안 나올 거라고 믿어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9다라고 나와요.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1대입. 1대입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9에서 6. 맞습니다. 이렇게. 자, 하나 더. 이게 어떤 수열일까 도대체? 첫째 항이 6이야. 공차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얼마 돼? 3씩 계속 빼는 거야. 이렇게 된 수열이다. 수열 모양도 알아놔야 돼. 수열은 규칙성의 단원이야. 수열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규칙성을 파악하는 습관을 기르는 거거든. 그래서 일반항으로 내가 지금 식을 막 쓰고 있잖아. 내가 사실 이렇게 식을 많이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해. 그러면 제대로 된 걸 못 배워. 어려운 문제도 못 풀고 쉬운 문제만 풀 수 있어. 식으로 쓰는 건. 진짜 배워야 될 건 수열에서는 수를 나열하는 걸 배워야 돼. 그리고 거기서 규칙성을 찾아야 돼. 그러다가 복잡하면 식을 조금씩 쓰는 거야. 이게 수열을 마스터하는 애들이 하는 방식이야. 나도 마찬가지고. 자, 수열할 때 어떻게 한다? 원래는 처음에는 일단 숫자가 나열된 모습을 자꾸 보려고 애를 써봐야 돼.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계속 식을 배울 거거든. 숫자 나열되는 문제인데 자꾸 식을 배울 거야. 근데 식이 이러하니까 답이 이렇게 나와. 아, 훌륭해. 나는 훌륭해. 아닙니다. 이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식만 써서 이렇게 푸는 건 좋은 게 아니고요. 이거는 처음 단계에서. 진짜는 숫자 나열된 걸 보고 식으로 풀고 다시 숫자가 어떻게 나열되었을지 상상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배우는 게 이 단원의 목표야. 이 단원의 목표. 상상이 안 가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등차 등비, 그 다음에 수열의 합,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 뭐 이런 거 배우거든. 근데 예전에 교과과정 바뀌기 전인데 이 뒤에 순서도라는 게 있었어. 지금 빠졌거든. 애들이 어렵다고 징징대가지고. 모든 애들이 컴퓨터 공학을 할 것도 아닌데 뭐하러 이렇게 해보냐. 이 단원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 프로그래머, 컴퓨터 공학. 이 단원하고 제일 많이 연결된 거 코딩. 그게 여기서 완성이 돼. 근데 이게 교과과정에서 빠졌어. 대학 가요 배울 수 있어. 재밌어. 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걸 배웠는데 순서도를. 공학과 안 가지만 저기 차기융합형 인재를 바라잖아요 대학에서. 차기융합형 인재가 아닌 걸 어떻게 해요? 이미. 아닌 건 뭐. 이미 아닌데. 그러게요. 배우다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프로그램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착각인데 저기 앞으로는 핸드폰 스마트폰이야 니네 갖고 놀 때 쓰는 거고 장난감이고요. 진짜 뭔가 하려면 나중에 컴퓨터를 써야 될 건데 그러다 보면 프로그램 같은 거 다룰 때 보면 옆에 그 공대에 나온 애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면 그 애가 뭔 말을 하면 알아는 들어야 되는데 못 하더라도 하나도 모르면 아주 피곤해져요. 진짜로. 기본은 알아야 돼. 그래서 문과 계열 중에서도 이제 기업체하고 관련된 거 간 애들은 학교 가면 대학 가면 과학을 다시 가르쳐요. 과학, 컴퓨터, 수학 3개를 다시 가르쳐요. 모학교의 대학 과정 중에 하나야. 사이언스, 매스, 컴퓨터. 필수 과정이야. 문과 애들 필수 과정. 이거 3개 못하고 우리 학교 졸업 못함이야. 네. 이거 문과 과목이에요. 사이언스, 매스, 컴퓨터. 이거 점수 안 나오면 졸업이 안 돼요. 이거 뭐 하기에 나름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학교에서 이걸 SMC라고 불러요. 그 학교에서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SMC 과목이 계속 있어요. 매 학기에. 매 학기마다 수업할 때마다 SMC 중에 하나씩이 들어가 있어. 뭐 이과 애들이야 그냥 과목 중에 수학이 여러 개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좋은데 안 가면 어차피 대충 학교에서 한 2년에서 4년씩 놀다가 나오시면 백수 되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 웬만하면 좀 괜찮은 데 가시고. 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뭔 소리? 니네 착각하는 모양인데 우리나라 취업률 아직도 충분하고 넘쳐나요. 일자리도 많고 할 때 많아요.
그건 이제 못했을 때 포기한 애들이 이제 갈 데가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죠. 하지만 절대 하지 마세요. 배민라이더 뭐 이런 거. 한 달에 400만 원씩 번다 그러대. 하지 마십시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고 지금 잠깐 많이 버는 거고 좀 있으면 경쟁 늘어나면서 줄어요. 예. 자, 다음 거 갈게. 자, 다음 거 갑니다.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고요. A5 대신에 뭐라고 씁니까? A 더하기 몇 D? 4D라고 써야 돼. 4A3 대신에 4A3 대신에 A 더하기 몇 D? 2D라고 씁니다. 다음 요거 A2 대신에 A 더하기 D 더하기 A4 대신에 A 더하기 몇 D? 3D는 6이야. 각각 정리하면 요거 등호 돼 있는 거 이거 정리하면 요렇게 나와. 요거 정리하면 요렇게 나옵니다. 자, 연립하면 요렇게 나옵니다. 됐니? 네. 아, 이거 니네가 하라고. 나보고 연립해달라는 건 인간적으로. 저희가 할게요. 자, 그래서 7번째 항은 어떻게 하는 거다? A 더하기 몇 D? 6D야. A는 여기 이거 연립해서 나오는 값 보니까 A가 마이너스 6이야. D는 얼마? 2분의 9예요. 그래서 단순 계산하면 21 뭐 이렇게 나오겠네. 됐나? 다음 거 필수예죠. 3번. 지금 내가 니네한테 가르치는 거 나는 이렇게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시 말하지만 32랑은 어떻게 쓴다? A 더하기 몇 대? 요게 85래요. 45항은 A 더하기 44D는 127. 자, 뺍시다. 아래에서 위로 뺄게요. 빼면 14D는 빼면 42. D는 얼마 나온다? 3. 여기다 3 대입하면 A는 마이너스 5라고 나와요. 따라서 일반항 AN은 자꾸 AN을 찾지. AN을 찾아놔야 여기다 대입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거든.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의 D. 답답하다. 나 이거 쓰는 거 너무 싫어해. 한 번에 써야지. 이걸 누가 이런 식으로 쓴다고.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자, 이제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시오.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시오. 구해놨습니다.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시오. 100항을 구하시오. A 100, 100, 100, 300 빼기 8, 292. 175는 몇 항인가? 자, 100항 구했습니다. 175는 몇 항인가? 175가 몇 항이야? 얘네다 얼마 대입하면 175가 나올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3에는 넘기면 더하기하면 180, 3이야. 얘는 얼마? 61. 정답 61항. 됐니? 재미없다. 응? 왜요? 다행이네. 기말고사는 점수 잘 나오겠다. 중간고사 어떻게 하지? 아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등차 수열은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가? 자, 제발 이런 짓은 하지 맙시다. 100, 97, 94, 91. 설마, 제발 이러진 맙시다. 이렇게 하시면 뭐 정답이 금방 나오긴 합니다만. 일단 규칙성이 뭐예요? 첫째 항이 100이고 그 다음에 공차가 얼마인?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라는 거야. 따라서 AN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103이라고 나옵니다. 자, 계산 그냥 한 거야. 됐니? 이거 니네가 해 알아서.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다. 음수를 뭐라고 하지? 몇 항? 이게 n번째 항이야. 일반항 n번째 항. 얘가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다. 음수 0보다 작다.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103.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동호 반대. 3, 3, 9, 3, 42점 얼마? n은 얼마 정답? n은 얼마요? 35겠지. 확인. 검산 들어갑니다. 35항은 35 대입하면 3 곱하면 마이너스 105 더하기 103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02. 처음으로 음수 나온다. 맞는지 확인. 35항이 뭐라고요? 숫자로?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이 수열이 매번 어떻게 되고 있는 수열이지? 3씩 줄고 있는 수열이니까 30 줄고 있는 수열이니까 30 줄고 있는 수열이니까 여기 얼마 돼? 여기는 1이었던 거지. 어때요? 35방 처음으로 음수된 거 맞지? 확인 한번 한 거고 숫자 나열해서 아이고 여기는 얼마냐? 더하기 6 됐나요? 헷갈리니까 잘 봐야 돼. 더하기 6 더하기 6 한 거 맞죠? 자, 첫째 항이 얼마요? 마이너스 55. 일반항 A에는 계산하면 A 더하기 n-1의 D라고 쓰면 6n 그 다음 마이너스 얼마? 58이다 라고 나옵니다. 니네 좀 이따 다 시킬 거야 암산으로. 왜요? 좀 이따 니네 다 할 수 있게 돼. 다 물어볼 거야. 오케이? 좀 이따 아까 앞에 판 5번을 가르쳤거든. 빨리 하는 방법. 너무 오래 걸렸나 봐. 너무 애들이 대답을 잘했어요. 그래서 니네는 3번만 가르칠 거야. 자, 몇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가? 양수 0보다 크다. 6n이 58보다 크다. n은 6으로 나누면 얼마? 6, 9, 54 점 얼마? n은 얼마요? 10. 확인 들어갑니다. A10은 10 대입하면 60 빼기 58 2지. 처음으로 양수된 거 아마 맞겠지? 자, 여기 A10 10항이 뭐라고요? 여기 2가 있어요. 근데 매번 더하기 6씩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긴 8이고 여기는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4였겠지. 여기가 9항이지. 10항에서 처음으로 양수되는 거 맞죠? 이렇게 우리가 특정한 항 주변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양도 볼 줄 알아야 돼. 처음으로 몇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 첫째 항 얼마예요? 1. 공차 얼마 매번? 4씩 들어가고 있어. 일반항 A에는 4n 빼기 3이다 라고 나옵니다. 계산하면. 근데 이게 언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냐? 4n은 103. n은 4로 나누면 4, 2, 8, 4, 5, 20, 4, 7에 28, 뭐 25.7 얼마 이렇게 나와. 그래서 n 얼마? 26. 확인하고 싶으면 26 대입해보면 101이라고 나와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져요. 101. 18과 9 사이에 두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들 때 넣은 두 수를 차례대로 구하시오. 18과 9 사이에 두 수를 넣어서 이게 등차 수열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등차 수열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 했지? 더하기 D, 더하기 D야. 더하기 D. 아, 막 초등학교 된 거 같지? 초등학생이 된 거 같지 않아요? 숫자가 너무 그렇지 않나? 18과 9 사이에 두 개의 수를 넣어요. 그래서 18과 9 수에 두 개의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이 돼. 등차 수열은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D. 식으로 써볼까? 18에다 어떻게 하면 D를 더하고 그럼 얘가 나와. 18 더하기 D 하면 얘야. 또 더하기 D를 하면 얘가 나오고 또 18에 D, 3D 더하면 얼마? 9. 3D는 넘기면 마이너스 9. D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 자, 마이너스 3 해보자. 18 빼기 3 얼마? 15. 또 빼기 3 하면 12. 또 빼기 3 하면 9 딱 맞지? 가운데 들어가는 수야. 그러다 누워있다가 졸려요. 자요. 필수의 7번까지 풀고 쉴 거다. 잠깐만. 반응이 마음에 안 드네. 쉬지 말아야겠다. 혼자도 질렸어요. 그런가 봐.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야. 요런 걸 뭐라고 해? 요런 걸 등차 수열의 중간에 있는 항,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숫자 3개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얘는 어떻게 하면? 2배 하면. 자, 2배 하면 2a 제곱 빼기 2지. 이게 등차 중항 2배 한 거. 요놈 2배 한 거. 자, 얘를 2배 하면 양 끝에 더한 거랑 똑같아요. 라는 거. 2개 더하면 어떻게 돼? 3x 더하기 3이지. 왼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를 하면은 인수분해했을 때 여기 2x 그 다음에 5 뭐야 5야 2x x 5 그 다음에 더하기 1은 0 이렇게겠네. 따라서 x는 얼마다? 검산됐는지 확인하고 x는 2분의 5랑 마이너스 1이야. 문제에서 x의 값을 구하시면 둘 다 답이에요.
잠깐 쉬는 시간 되어 봅시다. 아.
내가 하는 그 7만 원. 노래방 가면 또 있는 페이스 잘 배웠어. 자, 지금 내가 일반항 구하는 건 등차 서열은 한 번에 하라고 시킬 건데 3번 설명하는 거네. 이해 못하면 모르고 그 다음부터 물어볼 거야 그냥. 자, 수열 봅니다. 1, 그 다음에 좀 쉬운 것부터 갈까? 10, 그 다음에 10도 그래. 자, 1로 가자. 2, 그 다음에 5, 그 다음 8, 11 이런 수열이 있어. 일반항 구할게. 공차 얼마지? 3. 그럼 3엔 써. 자, 공차 얼마라고요? 3이야. 3엔 써요 일단. 첫 장이 얼마? 첫 장 1 대입해봐. 얼마야? 여기다 대입하면 첫 장 1 대입하면 n에다 1 대입하면 얼마냐고? 3이지. 맞아 안 맞아? 자, n에다 1 대입. 이거 대입 하나만 하잖아. 얘 없다고 치자 그냥 편하게. 자,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 첫 장 2만 되려면 빼기 1이지. 이게 빨리 구하는 방법이야. 다시 한번 5, 7, 9, 11, 13 이런 수열. 일반항 AN 공차 얼마? 2, N. 첫째 항은 5니까 자 5를 만들자. 더하기 얼마? 3, 10, 6,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 땡땡땡. 공차 얼마요? 매번 숫자가 4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반항 AN은 마이너스 4N. 첫째 항 만들어요. 10 만들어요. 여기다 1 대입하면 A1 대입하면 마이너스 4인데 플러스 얼마? 14. 이해 못하신 분 있으면 한 번 더 해드립니다. 이해 못하신 분 손 안 들겠지? 앞에 판 5번 해주시니까 한 번만 더 해야지. 7, 5, 3, 1, 땡땡땡땡. 일반항 AN은 숫자가 2씩 줄어들고 있지. 2n, 마이너스 2n 참, 마이너스 2n. 1 대입하면 7 돼야 되니까 1 대입하면 7 되면 플러스 얼마? 9. 이렇게 하면 n에다 어차피 1 대입할 거라 곱하기를 하나만 하라 이렇게 없애놓고 마이너스 2 더하기 9는 7 이렇게만 맞추면 돼요. 됐나? 좀 전에 7번까지 풀었는데 앞에서부터 다시 봅니다. 뭐 너무 쉬운 거 그냥 건너뛰고요. 네.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줘. 아니요. 안동사한테 뭘 말이? 아니 뭐 가르친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별로 없어요. 아 참 그 얘기 이 얘기는 해야 된다 그래도. 봐봐 일반항 AN이 우리가 A 더하기 뭐라고요? 이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다시 말하지만 알고 있어야 돼. 얘는 어떨 때 써요? A10은 A 더하기 몇 D? 9D 뭐 이럴 때 쓰면 돼요.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 이 식 되게 중요한 식이야. 이 식의 의미가 그리고 뭐라고 했죠? 가장 기본식이 등차수열의 가장 기본은 뭐라고요? A1, A2, A3에 나서 AN 이렇게 나가면 매번 뭐 하는 거? 더하기 D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 어떤 식보다 등차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더하기 D야. 그래서 n번째 항은 뭐가 나온다? n번째 항 AN은 첫째 항에다가 D를 하나, 둘, 셋, 넷 해서 몇 개? n-1개의 D를 더하는 거다 라고 알아두라는 거야.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냥 식으로는 딸랑 외워놓고 아이고 다 하네 이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AN A10은 A 더하기 2D, A5는 A 더하기 4D 뭐 이렇게 쓸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얘를 갖고 지금 위에 써놓은 A 더하기 n-D를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볼게. 전개를 하면 A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ND 빼기 D야. D 분배한 거 지금. 근데 얘를 갖고 n에 관해 정리를 해보면 몇 n이라고 나와요? n에 관해 정리하면 몇 n? dn. 그 다음 나머지 게 얼마? dn이야. dn. 그 다음에 더하기 a 빼기 b 이렇게 나오지. 됐나? 자 이제 다시 우리가 등차 수열이면 일반항 AN은 뭐다? 아까 쓴 것처럼 A 더하기 n-의 D다라는 이 식만큼이나 많이 쓰는 게 뭐다? AN은 AN 플러스 B의 꼴로 항상 나와. 일반항은 항상 정리하면 몇 n 플러스 얼마 꼴로밖에 안 나와. 근데 그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얘가 항상 뭐와 같다는 거? 공차와 항상 같다라는 거 꼭 기억해놔야 돼. 되게 중요한 거다. 자, 그래서 첫째 항이 2야. 제 4항이 11이다. 이거 문제 풀어보자. 4항 A 더하기 몇 D?
3D는 11이야. 그런데 첫째 항 A가 얼마니까? 2니까. A가 2면 A가 2니까. 자, 따라 D는 얼마 나온다? A다 2 대입하면 D는 3이라고 나온다. 따라서 일반항 A에는 D가 3이니까 3n. 첫째 항 2니까 빼기 얼마? 1. 1 대입하면 3 빼기 1. 이 맞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 연습 자꾸 해놔. 이거 모양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보고 무슨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3n? 아, 공차가 3이구나. 첫째 항은 얼마구나? 1 대입 3 빼기 5 마이너스 2구나. 수열 A에는 어떤 형태일 거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2라며. 공차가 3이라며 3 더해 1, 4, 7, 10. 이렇게 나가는 거. 자, 다음 이 문제 식 여기 밑에 있는 식 이런 거 안 쓰고 문제 풀 겁니다. 문제를 매번 이렇게 풀란 얘기는 절대 아닌데 나는 지금 니네한테 등차 수열이 숫자의 구성 형태가 이렇게 어떤 형태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건데 31항이 85야요. 여기 문제 보자. 31항이 얼마다? 여기에 85래. 31항이 85. 그 다음에 45항이 얼마다? 45항이 이게 127이래요. 이때 제 100항을 구하라. 100번째 항이 어떤 숫자인지 구하시고 또 뭐 175가 아마 그 전일 것 같아요. 175는 몇 번째 항이냐? 요거 찾아내라는 게 지금 문제로 나와 있어. 됐니? 31항이 85고 45항이 127일 때 100항이 어떤 숫자이며 몇 항이 175냐라는 질문이라고. 2번, 3번만 지금 한 거. 자, 등차수열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이거 뭐야 여기? 지금 뭐 한 거?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D. 너무 좀 쪼잔한가? 자, DDDDD 해서 D 몇 번? 아니 숫자를 봐. 31항에서 45항까지 몇 D? DDDD에서 몇 D요? 14D. 31항에서 45항까지 14번 갔을 거 아니냐? 14칸. 14D. 숫자로는 얼마나 갔어요? 오른쪽 보면 85에서 127까지 얼마나 갔어요? 42만큼 갔지. 따라서 14D가 40이니까 그러므로 D는 얼마다? 3이라고. 이 정도 눈에 보이지? 14 곱하기 3 하면 40이 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100항으로 가볼까요? 45항에서 여기까지 45항에서 100항까지 몇 D? 55D. 55D면 숫자로는 얼마일까 볼까요? 55D면 55 곱하기 3이니까 355, 355, 165야. 127 더하기 120, 165, 292라고 나와. 됐나? 다시 127에서 175까지 얼마나 갔어요? 숫자로? 45만큼 간 것 같습니다. 더하기 45하면 170이라고 나와. 45면 얼마나? 45면은 3씩 모두 몇 번 간 거야? 45면? 공차가 3이라며. 3이 모두 15번 간 거지. 3씩 모두 15번 간 거야. 45, 15번 3씩 가면 얼마? 60. 예? 근데 계산 잘못한 것 같다. 알았어요. 예. 50, 48이다. 예, 48. 48이니까 3이 모두 몇 번? 16번. 그러면 정답 얼마? 16번 가면 61이랑. 됐니? 내가 니네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 식이 나쁘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숫자가 DDDDD 이렇게 되고 있는 과정을 이해하라는 얘기야. 자, 다음 이 문제도 또 다시 풀 거다. 이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도 뭐 1번, 2번 이런 건 풀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도 풀걸 이 정도 되면. 근데 하나하나 다 하진 않지. 지금 3씩 줄어나가고 있지. 대충 보기 좋은 숫자 몇 번 줄일까? 마이너스 3씩에서 모두 몇 번? 33번을 줄여버리면 뭐가 돼? 99번 줄이니까 숫자가 얼마 나올 거다? 1이 나오겠지. 그러면 한 번 더 줄이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됐니?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줄이는 걸 한 번 줄이면 뭐가 나와? A2가 나온다. 마이너스 3을 한 번 하면 A2고 두 번. 100에다가 빼기 3 빼기 3 두 번 하면 A3가 나오지. 33번 하면 뭐가 나와? 여기는 A 몇 항이야? 34항이야. 그래서 여기는 얼마? 35항이야. 나는 너네가 이걸 풀이하는 과정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식 쓰는 거 없이. 식은 당연히 쓸 줄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4. 몇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대충 할 겁니다. 숫자가 지금 매번 얼마씩 더해지고 있지? 플러스 6씩 되고 있습니다. 플러스 6을 하면 이렇게 나와. 됐니? 요거는 알아서 한번 해보시고. 계산 그 헷갈리면 마이너스 52 더하기 d는 얼마? 마이너스 46 이렇게 쓰면 돼. 마이너스 52 더하기 d는 마이너스 46 하고 d는 계산하면 얼마 돼? 마이너스 52 넘어가서 52 빼기 46이니까 6이라고 나오지. 안 되면 이렇게라도 계산하시면 되고. 자, 어쨌든 d가 6인 걸 확인을 했어요. 60 몇 번 갈까요? 9구단? 60 몇 번? 6단 중에 마이너스 54 근처, 마이너스 52 근처. 69, 54. 54만큼 가면 얼마가 돼? 이거 니네가 암산할 수 있는 거야, 이 정도. 2가 되지. 바로 양수네. 됐니? 자, 60 9번 갔으니까 몇 항이야? 여기 더하기 6을 한 번 하면 6의 2항이란 말이야. 6을 두 번 더하면 3항이야. 그러니까 9번 더 했으니까 60 9번 했으니까 이건 몇 항? 10항이야. 됐니? 수의 규칙성 파악하시라고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1, 5, 9, 13에서 몇 번째 항이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가? 1, 5, 9, 13 매번 더하기 4씩. 4의 배수 뒤에 100보다 커져야 되는데 4의 배수 중에 4 곱하기 얼마면 깔끔하게? 25 하면 잘하네. 100. 100을 더하면 얼마? 100일이지. 몇 항이야? 26항이잖아. 봐봐. 이거 초등학생 할 수 있겠냐 없겠냐? 있지. 나도 내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풀었는데. 진짜요. 이건 뭐 딱히 할 말도 없고 똑같은 문제라. 네? 여러 가지 문제 해가지고 마지막 단원에 이상한 거 개많이. 아니 초등학교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 몇 번째 수니까 다 세는 바보들을 위해서 있었어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몇 번째 몇 개가 있을까 막 이렇게 하고 되는. 아, 뭐. 자, 그 다음 거 볼게. 얘들아, 3차 방정식의 세근이다. 오늘 중학교 3학년 애들하고 이 얘기를 오늘 백지시험으로 봤는데. 기억나시나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고배합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a분의 c. 곱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자, 물어봐야지. 다 외웠죠? 해봐라. 세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안 되는데 이러면. 눈 깔았어. 지금 눈 피했어. 눈 피하는 애들 봐라. 이것들 봐라. 은채야, 거기를 왜 돌려? 아니 이거 보고 있다가 딱 켜서 그런 건데. 눈을 막 돌리네. 세근의 합 ax 세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d는 0의 세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합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고배합 a분의 c, 다시 곱 마이너스 a분의 d. 혹시 헷갈리면 너네 알고 있는 것 중에 왜 이렇게 보면 좀 덜 헷갈리긴 해요. 일단 합, 즉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나오지?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 다음 곱 알파 베타는 어떻게? 이거 위로 올릴게. a분의 얼마? c. 위로 간 게 플러스, 아래로 간 게 마이너스. 자, 그러면 까먹지 마. 이거 ax 세제곱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가 있다고 쳐. 는 0.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합. 그 다음 뭐요? 곱이 아니고 고배합. 그 다음 곱이지. 식 쓰는 거야 뭐 그렇다 치고. 나중에 이런 거 얘기하기 싫으니까
한 번에 외우자 다시. 먼저 위에랑 똑같이 가봐. 먼저 합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아래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a분의 b. 자, 순서 이렇게 가고 다시 이렇게 가는 거 왔다 갔다. 됐니? 아래 위 아래. 아래 위 아래. 위로 가는 거 얼마? a분의 c. 아래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a분의 d. 안 되면 이렇게라도 외워. 그림으로.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 세근이 등차 수열이야. 자, 세근이 등차 수열이면 세근이면 알파, 베타, 감마잖아. 근데 등차면 얘기가 달라져. 세근을 뭐라고 놔야 되게? 세근 A가 있으면 그 다음 얼마? A 더하기 D. 등차 수열은 더하기 D 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A 더하기 얼마? 1이. 이렇게 쓰면 근데 계산이 복잡해져. 센스. 세근 A 더하기 D. 그 다음 얼마? 그 전에 A 빼기 D.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해져. 됐니? 자, 이 중에 합, 고배합, 곱 중에 어떤 걸 제일 늦게 써야 된다? 절대 처음에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세 개 중에 곱은 아니에요. 곱은 맨 나중에 해야 돼. 나중에. 왜? 고배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다시 마이너스 a분의 d. k가 들어가 있잖아. 이거 나중에 해야 돼. 문자 k 때문에 안 풀려. 자, 이제 세근의 합부터 하자. 세근의 합. 다 더해봐. 얼마 나오나? 이게 편한 이유가 더하면 지워지거든. 그래서 3a. 근데 저 옆에 녹색 쳐다보면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얼마? 3이라고 나오지. 따라서 a는 얼마다? 1이네. 자, 세근을 이제 다시 씁니다. a가 1이니까 세근이 어떻게 돼? 1 빼기 d. a가 1이니까 1. 그 다음에 1 더하기 d. 요게 1 빼기 d. 그 다음에 1 더하기 d가 세근이야. 그 다음 고배합하고 곱 중에 그 다음 뭘 해요? 고배합을 합니다. 물론 더 빨리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맨 나중에 알려드릴게. 자, 고배합이야. 고배합은 뭐 말하는 거야, 이거? 세근의 고배합 곱해. 알파, 베타. 이제 베타, 감마 곱해요. 그럼 1 더하기 d. 다시 감마 알파 곱하면 1 빼기 얼마? d제곱.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나온다? 옆에 보면 고배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 6이라고 나와요.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고배합은 마이너스 a분의 c, a분의 c에서 마이너스 6이야. 정리해보면 또 사라지지? 111, 3 빼기 d제곱은 마이너스 6. d제곱은 얼마다? 9. d는 뿔만 3이야. 아무거나 써봐. 자, 세근 뭐라고 나오게? 세근은 뒤에다 3 대입해볼래 한번? 3 대입해봐 얼마? 4지? 자, 1 뒤에다 3 대입하면 4. 뒤에다가 3 대입하면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지. 근데 혹시 마이너스 3 대입해볼래? 1 빼기 마이너스 3은 얼마 나와? 4 나와요. 그리고 1이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1 빼기 3에서 마이너스 2. 어때요? 어차피 똑같이 세근. 그래서 뭘 쓰든 상관없어요. 자, 세근이 이제 아까 전에 처음에 1 더하기 뭐였어요? 1 빼기 a, 1 더하기 a 해서 아이고 웬? 처음에 세근을 뭐라고 놨다? a 더하기 d, 그 다음에 a 빼기 d라고 놨었지. 근데 합에서 a 값 구해서 바꿨고 고배합 써서 d 값 찾고 d 값 찾으니까 세근 나왔지. 이제 세근에 뭘 해보자? 곱을 합시다. 이거 다 곱해봐. 얼마 나오나? 마이너스 8이지. 저 왼쪽에서 세근의 곱은 공식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k. 따라서 k는 얼마? 8. 자, 지금 우리는 이거 연습 중이라 이렇게 풀었는데 사실은 아까 전에 어디서 문제가 바로 끝나냐면 사실 A값 구하면 답은 끝나요. 밑에 이 문제에서는 안 써도 다른 방법이 있긴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이거 연습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등차에서 나오고 등비에서 또 나오거든. 그래서 연습하느라고 이렇게 쓴 거고 실제로 답만 빠르게 구하는 건 A가 1이야. 세근의 합 A는 1. A가 1인 거기 1 들어가 있지. 세근 중에 하나가 1이지. X에다 1 대입해봐. 한근이 1이란 뜻이잖아. 1 대입하면 따라서 K는 얼마? 8이라고 나와요. 답은 빨리 나오긴 하는데 연습용으로 이렇게 풀어야 돼 지금은. 됐니?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넣어서 이렇게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써있을 거라고? 그래요. 맞아요. 근데 다른 수에서 그거 못합니다.
예, 좀 바꿔놓으면 문자 외치면 바꾸면 그 짓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밑에 것까지 쓴 거야. 조화수열 특강 1, 2 이렇게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여기는 조화수열이라는 게 뭐냐면 규칙성을 아무리 봐도 못 찾을 때 가끔 보면 뒤집어 역수를 취하면 등차 수열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조화수열이야. 다시 봐. 내가 지금 여기다 숫자를 하나 써볼 건데 자 그 다음 숫자가 뭘까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그러면 역수를 한번 취해봐요. 역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 6분의 1 이건 얼마?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니까 6분의 2야. 역수하면 2분의 1이니까 6분의 얼마? 3. 역수하면 3분의 2니까 6분의 4야. 역수하면 6분의 5야. 그러니까 6분의 6이야. 얘하고 얘는 다시 역수 취해야 되니까 6분의 5는 1이니까 역수하면 얼마? 1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줄 알라라는 얘기야. 그냥. 되니 여기 이름이 조화수열이라는 게 그래서 등차 수열인데 이게 수열이 아니야. 아무 규칙이 없어 보여. 근데 역수를 취해보면 등차 수열이 되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조화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조화수열을 외워서 문제를 풀라 뭐 이런 얘기 하나도 필요 없어. 그냥 등차 수열을 잘하면 돼. 머릿속에 뭐 하나만 요 끝에다 살짝 넣어놔. 아, 수열 죽어도 규칙성을 못 찾겠을 때 한 번 역수 취해보자. 한 번 역수를 취해보자. 나중에 더 이상한 문제는 한 번쯤 숫자들에다 다 1을 더하거나 1을 빼보자.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러면 또 더하기를 하면 또 규칙성이 맞는 게 또 있네. 플러스 마이너스 1, 2 하다 보면 규칙성이 있는 게 또 있기도 해요. 심화 과정으로. 자, 근데 너네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되고요. 예, 그건 교과 내과정도 아니어서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요것도 니네 지금 교과 외과정 연매래. 근데 다시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냥 왜? 아, 역수 취하면 등차 수열인데 뭔 상관이야. 네. 원래 조화자 들어가면 다 역수 취하는 거예요? 글쎄다. 그걸 그렇게 따지면 좀 곤란하죠. 아 그래요? 근데 다 뒤집던데 조화자 넣으면. 수열에서 일단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네, 조합평균. 학교에 조합평균 가르쳤어요? 아니요. 근데 왜? 막 말해요. 환경. 아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 얘기가 다시 나올 건데 다시 내가 지금 여기는 조화수열을 가리키고 있지만 니네한테 실제 내가 가리키는 건 조화수열을 가리키고 싶은 게 아니라 잘 모르겠으면 그냥 자 시험 문제 이게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똑같이 안 나와 절대. 교과 외과정이라니까 안 돼요. 이렇게 내면 안 돼. 근데 이렇게 낼 수 있어. 문제를 바꿔서 낼게. 세수 x 플러스 3 그 다음에 4 x가 x에 x 요 숫자가 있어요. 세 개의 숫자. 이것의 역수가 뭐일 때? 역수가 등차 수열일 때 이때 양수 x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야 원래. 원래 이렇게 내야 돼. 이 단어를 못 쓴다니까. 단어를 못 써요. 쓰면 안 되는 단어야. 교과 외과정이나. 그래서 이렇게 내면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역수 얘가 뭐가 돼? 등차 수열이 되니까 3개짜리 등차는 뭐 떠올라야 돼? 가운데 거 2배 등차 중항. 자 여기서 사용하는 건 등차 중항의 성질 사용하는 거다. 어떤 식으로 식을 쓴다? 가운데 거 2배 하면 어떻게 돼? 4분의 2에서 2분의 1 내지. 자 가운데 거 2배 하면 나머지 더한 것과 같다. 문제 풀 때는 항이 현재 몇 개니까? 하나, 둘, 세 개니까 2랑 x랑 x 플러스 3을 곱해줘. 그러면 식이 뭐라 나와요. 정리하면 그 딱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인수분해까지 해서 x는 얼마?
3 또는 마이너스 2다라고 나오는데 정리하는 거 귀찮아 생략. 양수 A니까 3만 쓰면 돼요. 정답이에요. 자, 이게 정답이고 25분인데 여기까지만 합니다. 고생했습니다.